자, 닉네임은 이분은입니다. 만 24세 남자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계시는데 네. 소득이 이제 250에 350 이거 불규칙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일을 쉬면 또 좀 줄고 뭐 일을 많이 하면 또 늘고 몸 아프면 좀 하루 이틀 쉬고 이러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저축액은 제로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제가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부익남을 보게 되었는데요. 저는 2살 때부터 19살 때까지 보육원에서 살았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 네. 이제 보육원으로 이제 가신 거죠. 그래서 현재는 혼자 살고 있는 25살입니다. 지금은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350 정도 됩니다. 맥시멈 정도. 그냥 대략 300 정도. 신불자이고요. 주민등록이 말소가 됐습니다. 자, 우선은 주민등록 말소가 되는 이유는 신불자여서인가요? 아니면 거의 이게 왜 그런 건가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채권들 때문에 우리가 돈을 네. 갚아라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돈 빌려준 곳에서 네. 뭔가 계속 이걸 보낼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네. 보니까 주소 불명이고 이 사람이 네. 여기 안 산다. 네.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주민등록 말소보다 요즘엔 다른 표현이 쓰여지기는 하는데 네. 그렇게 있는 상황에서 확인해 보니까 이 사람이 여기 없다면 절차에 의해 가지고 주민등록지가 사라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나는 주민등록 번호는 존재하는데 네. 거주지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경매 같은 거 하다 보면은 이제 내부를 딱 들어가서 명도를 하게 되면 네. 여기 이제 기존에 사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머니, 네. 근데 이분들이 나가버려요. 나갔는데 주민등록을 안 빼면 전입신고가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대출 받고 막 이렇게 할 때 또 골치 아픈 부분이 있어가지고 파내는 거예요. 요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요 통장분이 오셔가지고 집에 아무도 없네요라고 확인하고 사인해주면 통장 오랜만에 통장 계세요. 네. 통장님이 네. 있어가지고 이거 확인을 해줍니다. 그러면 네. 주민센터에 가면 아 여기 안 사는구나 해서 말소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네. 전입이 없는 무전입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분이 어딘가에 주민등록 등재를 하지 않는 네. 이상은 네. 붕 떠 있는데 이게 네.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러면 건강보험 혜택이 사라집니다. 아, 건강보험 적용을 못 받는 상태가 돼버려요. 네. 여러 가지 불이익이 되게 많은데 어쨌든 현재로는 주민등록지가 말소된 상황.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건강보험이 안 되는 거야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감기로 병원을 가도 우리가 건강보험 부담 네. 거의 70% 네. 본인 부담 이렇게 해가지고 아. 한 뭐 2, 3천 원 내고 말잖아요. 이걸 전체가 다 개인이 부담을 하셔야 돼요. 아,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어딘가에 전입은 하고 살아라. 그쵸. 이런 거일 수도 있겠네요. 가능하면 그래야 네. 되는데 그렇지 못할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사는 곳이 없고 직장에서 야 저기 창고 하나 있는데 너 거기서 살아라. 네, 뭐 네.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분은 그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네. 그럴 때 그렇게 해서 전입신고를 해놨더니 신용정보회사 뭐 그러니까 채권 추심 기관들에서 낮에 막 찾아온다 직장으로. 네, 네. 그러니까 낮에 찾아오는 거는 불법은 아니거든요. 네, 네, 근데 네. 직장으로 와서는 사실 안 되지만 본인이 거주지라고 해놨으니까. 거주지로 올 수 있으니까. 네, 와가지고 뭐 홍길동신 계세요라고 했는데 누구야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상황이 알려지게 되면 이건 또 불편한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게 또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전입신고가 어디가 돼 있어야 뭐 선거도 하고 뭐 우편물도 보내고 뭐라도 할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못한 네, 아무것도 못한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또 이런 걸 등록해 놓으면 또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네. 이분은 그냥 이제 무적자로 해서 이제 다니고 계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용직하고 이러시겠죠 아무래도. 제 명의로 된 카드는 막혔고요. 신한은행에 1,000만 원 정도 빚이 있습니다. 네. 무면허 사고 수리비가 2,5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분이 사고를 한번 친 거죠. 쳤습니다. 크게 그죠? 쳤습니다.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네.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다행히 사람을 치지는 않으셨어요. 사람은 치는 건 아니고. 요 이제 내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성적으로 네. 머릿속에서 한번 판단해 주세요. 어떤 신문 기사가 났어요. 네. 렌트카를 빌려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던 사람이 길가에 세워져 있는 차량을 박살을 냈다. 네. 그래서 수리비가 뭐 2천만 원이 나왔다. 2천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나이도 보니까 막 20대 초반 막 이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서는 야 어디 면허도 없는 게 차 끌고 그렇지. 나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네. 너 어떻게 하면 그렇죠. 그래서 혼이 났습니다. 네. 이 사건 때문에 이분은 교도소를 다녀왔어요. 아, 이게 형사로 되나 봐요. 형사건입니다. 이게? 이게 무면허 사고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은 사고가 난 게 다른 사람이 렌트한 차를 무면허인 상태에서 몰다가 주차되어 있는 벤츠를 들이박았고 벤츠를 박았구나. 네, 벤츠를 박았어요. 하필이면. 네. 그래서 수리비가 나왔는데 그 수리비는 보험이 안 되니까 저쪽에서 그렇죠. 자차를 처리했겠죠. 아, 그리고 그쪽 구상권이. 보험사에서 구상권을 들이민 겁니다. 그렇죠. 보험사는 2,500 들여가지고 차를 고쳐줬고. 사실은 2천이었어요. 아, 2,000. 그 정도인데 이자가 붙어가지고 왜냐하면 아. 교도소를 다녀온 상태에서 그러네. 이자가 쭉쭉쭉쭉 불어나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갔다 오니 모든 통장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압류가 되어 있고 네. 거기에 뭐 다른 것들 소득 활동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네. 신용카드 썼던 것도 연체가 되어 있고 휴대폰 요금 연체가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다들 아까 신한은행에서 빌렸던 1,000만 원도 연체가 돼서 잠겨 있고 압류되어 있고. 아니 근데 제가 이거 저도 교도소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갑자기 내가 이제 살다가 어떤 이런 사고가 터지면 갑자기 뭐 구치소 가고 갑자기 갈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중간에 있는 대출이나 이런 것들
것들을 아무것도. 아무도 케어를 안 해줍니까? 네. 아니 가족이 있으면 대신해 줄 텐데. 그러니까 가족이 없으시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2살 때부터 그냥 지금 원래 혼자. 보육원에 사시는 분들이 모두 다 네.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은 아닙니다. 부모님들이 네. 사정이 어려워가지고 보육원에 위탁하고 네. 거기서 자라신 분들도 있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예 가족이 안 계세요.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 가족처럼 처리를 해줄 수 있는 누군가가 전혀 없는 거예요. 네. 성인이니까 법정 대리인도 있을 수가 없고 그렇구나. 그리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조차 몰랐고 교도소 그렇지. 징역을 살고 뭐. 나왔으니까 나는 책임이 끝난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고. 교도소 가라는데 뭐 안 갈 수가 있는 네.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그 벌은 받았어요. 우리가 아까 네. 그 신문 기사에 그런 게 났다라고 했을 때 손가락질 받고 그 사회적인 어떤 경멸은 받았고 그다음에 법적인 처벌도 받았는데 아. 나머지 금전적인 문제가 남아 있는데 이걸 해결할 방법이 야.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그러면 건 이게 뭐냐면 연체이자가 엄청 높을 텐데. 네, 그래서 2,000짜리가 2,500이 되고 지금 2,800 정도가 됐대요. 네. 계속 쌓여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분납이 안 되고 완납인가 봐요. 네. 와, 이게 이거 보험사에서 너무한 거 아니야? 정해놓은-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아니 이 벌어도 상황에서 100만 원씩이라도 갚아 나가야지 이거를 그래서 지금 2,500 다 모으면 3,000 돼 있겠는데. 네. 보험사에서 얘기를 하는 게 사실 이 채권 소멸시효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네. 그건 독촉을 안 했을 때나 가능한 거고 아예 못 갚을 상태이다 보니까 네. 그러면 내년 뭐 8월까지 얼마를 갚아라. 네. 그러면은 얼마는 탕감을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쇼부가 들어온 건데 그것마저도 굉장히 큽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신한은행 1,000만 원도 있고 뭐 이런 것 저런 거. 그다음에 건강보험료도 체납돼 가지고 네. 이것도 내야 주민등록 말소뿐만이 아니라 이걸 내야 해결이 되고 막 다 엉켜 있어요. 어른이어도 해결하기가 어려운데. 아. 근데 다 합쳐서 4천만 원 정도라면 한 달에 지금 350 정도를 벌고 계시니까 네네네네. 절대 금액이 엄청나게 과해서 도저히 못 갚을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뭐부터 해결해야 될지가 네. 답답한 거고. 아. 이거 저라고 하더라도 야 이건 너무 실타래가 막 이렇게 엉켜 있어가지고 이거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까? 그게 되게 고민스럽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건 이분 주변에 어른이 없었다는 거. 아예 없으니까 그러겠죠. 뭐 자기 친구들 그쵸. 정도일 텐데 친구들도 전혀 모르니까. 물론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다고 해가지고 다 방황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네. 안 그러신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방황을 끝내고 뭔가 이제 새롭게 해보려고 시작을 하는 하려는데 거죠. 이게 이렇게 묶여 있으면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겠으나 네. 또 나쁜 짓을 할 수밖에 아, 없는 상황에 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한번 좀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제 나이 25살에 이제 정신을 차렸습니다.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누가 뭐 알려준 사람도 없고 해서 용기 내서 상담 요청을 드립니다. 너무 힘든 시간입니다.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어떤 방법이 좋은 겁니까?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몰라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분은 그러니까 백지 상태라고 보고. 백지예요. 그럼 나는 지금 건설 현장이 또 만만한 데가 아닙니다. 가면 일하는데 이제 정신 없거든요. 다행히 피곤하고. 일은 잘하시나 봐요. 일은 잘하시니까 저 정도 주시겠죠. 네, 네. 그러니까 일은 잘하고 일은 안 끊기는데 피곤하니까 또 막 뭐 알아볼 시간도 없고. 그쵸. 뭐 일하라면 막 열흘 20일 막 연속으로 일하고 막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알 방법이 없어서 사연을 보냈다. 3천만 원을 못 모으는 가장 큰 이유는 정신을 못 차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거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네, 과거가 이제 나를 이제 발목을 잡는 건데 이제 네. 앞으로 잘하면 되는 거죠. 지금부터 이제 정신 차리고 잘하려고 하는데 늦었습니까? 늦은 거는 절대 아니지. 아닙니다. 25살인데 뭐. 만 24. 애기지 애기. 25살인데 앞으로 25살이면 어린 거예요. 네, 애기예요. 애기예요. 아 근데 저 옛날에는 이걸 이해를 못했어. 제가 한 20대 아. 후반, 30대 초반만 해도 아 짜증나. 고등학생만 뭐가 어려워. 돼도. 뭐가 오래되는 거야. 막 나도 이제 네. 많은데라고 했는데 아니 40 넘으니까 애기. 20대 애들 보면 너무 어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고민은 지나고 나서 보면 어찌 보면 이게 4천만 원의 빚이라는 게 이분한테는 어마어마한 일일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한 40대 정도 된 분들은 나도 코인에 1억 물렸어 뭐 이런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도 많고 하는데 이 4천만 원이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너무 크지만 나중 되면은 또 금방 해결되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 아. 오히려 이제 내가 과거엔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이렇게 성장했어. 네네. 성공했어라고 하는 그 뿌듯함이 될 수 그러니까 있는 지금부터 거니까. 할 수 있는 거니까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네. 것 같고요. 자, 포기할 수 없는 건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도와주십시오. 자, 근데 저축이 왜 안 될까요? 이게 350 일을 이나 하신지 버는데. 여쭤보니까 지금 3개월 되셨어요. 아. 3개월 되셨고 일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그래도 처음 이렇게 큰 돈을 벌어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 쓴 거예요. 아, 이게 1급으로 지급이 되다 보니 그렇죠, 그렇죠. 뭐 한 10만 원, 15만 원 그 사이를 받아가지고 저녁에 이제 열심히 뼈 빠지게 일했으니까 한 5시, 6시 퇴근해가지고 네. 뭐 친구들 만나서 술 한잔 할 수도 이게 있는 술 거고. 먹고 그러기에 너무 최적화된 그 직업이라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 그렇죠. 몸이 피곤하고 네.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뭐 야간 안 돌면은 한 6시, 5시에 다 끝나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 이제 어디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건설 현장의 특징이 뭐 아파트 단지가 아니고서야 아파트네래요. 아, 그래 아파트는 그나마 낫네. 그럼 아파트면 이제 딱 나오면 어디 뭐 숙소든지 뭐 어딘 가면 문제는 신도시 쪽이라 네. 아무것도 없대요. 아무것도 없어. 편의점 하나 딱. 그러면 이제 횡하니까 네. 할 게 없잖아요. 왜냐면 내일 또 일해야 되고 또 아침 일찍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중간에 할 수 있는 거는 술밖에 없는 거야. 네. 그렇다고 뭐 어디 서울 왔다 갔다 하기도 뭐 어렵고. 그렇죠. 술값이라고 이렇게 적어놓으셨는데 전화 네. 통화를 해보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 혹은 안 먹으실 때도 있고 그 술값도 여러분 달란주 정도 그게 아니라 배달 음식 시켜서 먹는 소주 곁들여서 먹는 반주인데 그것도 여러분들 아마 술 좋아하시거나 약간 절약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편의점에 가면 640ml짜리 소주 있습니다. 있습니다. 페트병으로 된 거. 네네. 그게 3,300원, 3,200원 정도 네. 하거든요. 그것도 가격 다 달라요. 네. 저희 집 앞에 구멍가게에서는 그거 3,000원인가 받아요. 그래요? 그 편의점에서 안 사고 거기서 사는데 두 병 요즘은 값이네. 두 병인 양이네요. 그렇죠. 거의. 두 병의 양이죠. 그러니까 700ml니까. 20ml 부족해요. 네. 하지만 요걸 마시면 딱 좋습니다. 아니 그 정도면 이미 좀 가신 것 네, 같은데. 근데 지금은 안 마시는데 중독 아닌가요? 그러니까 두 병 딱이 좋다는 게? 아까 한 640ml? 병은 아쉬우고 한 병 반은 좀 뭔가 전형적인 지금 그 알코올 의존증에 보이는. 네. 근데 그렇게 알코올 드시는 게 뭐 의존증입니다. 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네. 그 정도라서 심각한 수준은 아니고 그냥 넉넉 잡아서 이렇게 쓰셨는데 네. 식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식비에 포함된 술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도시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편의점 하나 조금 있는 네. 거고 음식을 시켜 먹으려고 하는데 음식 시켜 드시지 못하는 치명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신용불량자라서 계좌 다 압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카드도 뭐, 못 하는구나. 뭐 요기요랑 배달의 민족 이런 거 네. 못 써요. 어. 결제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카카오뱅크도 안 되겠 아무것도 계좌가 안 안 되는구나. 계좌가 안 되니까 네네네. 우리가 저는 상상도 못했는데 계좌가 안 되다 보니 아무것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로 시켜서 전화로 배달하고 배달비가 더 나오더라도 밥은 먹어야 되니까 아침 점심은 여기서 주는데 저녁은 알아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럼 옆에 동료가 있으면 동료한테 없어요. 혼자 하시는 회사에서 이 팀을 꾸려가지고 이렇게 네. 투입이 됐는데 그 사장님이 마련해준 그 숙소 빌라 하나에서 월세 40 내시면서 사시는 거고 혼자 사시는 거구나. 네. 그래서 그러면 한 2, 3일치 먹을 김치찌개나 네. 부대찌개 이런 거 시켜 드시면 안 돼요. 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전자레인지도 없고 장비가 없어 또 거기에 도구가. 그래서 그날 먹고 그날 네. 치워야 되는 네. 냉장고는 있다곤 하지만 그걸 데펴 먹을 수 있는 네, 상황이 아니라 네, 지금 네. 춥잖아요 또. 네. 그래서 어제는 라면 부셔 드셨다고 돈 이게 아끼신다고. 이 건설 노가다 현장의 그 숙소라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장기적으로 이제 거주하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네. 그냥 언제든지 이렇게 떠날 수도 있고 해서 막 단기 렌트하는 데도 있고 그리고 우선 가구를 잘 챙겨놓지 않아요. 그렇죠. 이불에 그냥 베개 정도. 그리고 이제 필요하면은 뭐 라면 정도 끓여 먹는 정도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가 없는 거죠. 없어요. 그래서 저 담배값을 줄이시라고 감히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저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알겠지만 그 빡세게 훈련하고 잠깐 쉬는 그 10분의 담배 한 모금이 모든 스트레스를 풀어줄 수 있는 뭔가 그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저거마저 줄이시라고 말씀드리면 너무 잔인하지 않나 싶어서. 전자레인지를 사서 좀 네. 냉동이든 뭐 이런 걸 돌려 먹는 건 어때요? 네. 레트로 음식. 그것도 같은 거. 괜찮다고 봐요. 저는 전자레인지 자체가 네. 굉장히 비싸지가 않고 또 일단 저렴합니다. 중고 시장으로 나온 전자레인지는 5, 6만 원 정도 좀 썩어가는 거 여기 귀퉁이 좀 깨지고 이런 전자레인지는 거 또 고장도 잘 안 안 나요. 고장이 안 나. 고장이 이게 안 나요. 아직도 그 럭키 금성이 아직도 돌아다닌다고. 맞아요. 그래서 네. 그런 거를 사셔가지고라도 비치를 해두시면 그나마 네. 뭔가 좀 식은 음식 돌려서 드실 수도 있을 테니까. 아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식비가 뭐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이걸 맡길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요. 근데 또 이게 저도 이제 옛날에 잠깐 이제 숙소 생활 좀 막 할 때 혼자 하고 하면 이게 심심합니다. 이게 할 게 없어요. 네. 그러면 또 스트레스도 받고 하면 술을 안 먹을 수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식비를 줄일 것도 안 되고 네. 술값 이것도 사실 식비라고 하면 네. 더 줄일 게 뭐 마땅치는 없어요. 보이네요. 그리고 안 줄여도 충분히 저 정도는 저축이 되니까 네. 문제는 저 저축을 할 수 있도록 뭔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150에서 250이 되는데 네. 지금은 제로잖아요. 이분이 이제 정신 차려야겠다라고 사연을 주신 게 이제 한 달 전. 그런데 그 한 달 사이에 뭐 개인적으로 또 마음이 흔들릴 만한 일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쪽 사업장으로 여기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안 또 되셔가지고 왔다 갔다 하십니다. 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적응도 문제였고 근데 여기서는 조금 장기간적으로 요 지역에서는 일을 하실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서 일단 계획상으로는 뭐든 이제 하나하나 풀어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평택이 그렇게 지금 핫하거든요. 평택에 근로자로 가는 게. 요 삼성전자 쪽이 그러니까 저도 전해 들은 얘기지만 삼성전장이 이제 안전을 되게 극도로도 신경 쓰기도 하고 법적인 걸 다 지켜야 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뭐 고소 작업을 한다. 그러면 고소 작업을
보고 있는 사람 한 명, 사다리 밑에서 잡아준 한 명, 깃발 뭐 흔드는 올라가 있는 사람 한 명, 뭐 중간에 이렇게 사람 통제하는 사람 한 명, 네. 뭐 이런 사람들이 막 있어요. 아. 근데 또 이제 반도체 공장이다 보니까 같이 들어가야 되고 같이 나와야 되고 2인 1조. 막 수만 명이 가가지고 아침에 체조하고 다 들어가서 일도 한 반도 못 하고 야. 그냥 시간 딱딱 나와야 되고 막 중간에 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음. 그런 거 하면서 그 노동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데 생각보다 업무량은 적은 뭐 그런데 돈도 꽤 주고. 네. 근데 이게 앞으로 평택에 막 계속 투자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평택 가면은 둘이서 남녀가 맞벌이 해가지고 그냥 이런 일용 근로자로 한 월천 번다는 와. 얘기가 돌고 있더라고요. 실제일 그래서 거예요. 실제로 그런 데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 진짜 워낙 큰 곳이고 그리고 제가 옛날에도 전자랑 일해 보면은 돈을 상관하는 데가 아닙니다. 여기는 실수 없게 빨리 그렇죠. 공장 돌아가면 몇 조 버는데 네. 지금 여기서 뭐 인건비 따지고 이럴 때가 아니거든 지금. 그래서 짜치게. 언제까지 할 수 있냐고. 이게 가장 안전하게 핵심. 날림으로 안 하고. 사고 안 나고 하루 땡기면 인건비 다 나온다. 이런 거기 때문에 그쪽 평택 쪽 한번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뭐 물론 경력 좀 여기 쌓으셔서. 일하시면서 하면 좋겠지만 네. 그러면 과거에는 이 술값이 한 200만 원 막 이랬다는 거네요. 막 썼다는 거네. 그것도 큰 데 가서 오늘 왜냐면 오늘 번 돈으로 오늘 놀아야 아. 되니까 뭐 몇십만 원씩 술을 드실 수도 없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정신 차렸다. 네. 그럼 앞으로 150, 200 저축하겠네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데 방법을 모르다 보니까 제가 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릴 텐데. 그러면 요거만 지키면 될까요? 딱 한 달에 100만 원 쓰자. 그렇죠. 100만 원 쓰자도 약간 쪼갰습니다. 네. 쪼개가지고 일주일에 얼마 쓰자, 하루에 얼마 쓰자로.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월세 40 띄고 60만 원이니까 하루에 2만 원 쓰자. 깔끔하게. 하루에 2만 원에 저도 그랬거든요. 하루에 2만 원에 밥값, 배달 음식 시키면 15,000원 정도 들어간대요. 그렇죠. 15,000원에 담배값 그러면 딱 2만 원. 딱 그 정도. 조금 싼 거 먹으면 거기에 소주 3,300원 포함해가지고 2만 원에 끝냅시다. 요거는 평일 15,000, 평일 15,000원하고 주말에 좀 몰아줘야 돼요. 주말에 한 근데 3만 원 정도. 이분이 월화수목 금토까지 일하실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토요일까지 일하시고 일요일은 5만 원. 일요일을 그래서 조금 더 쓰셨는데 일요일은 원래 아침 안 먹고 네. 점심 때 시키고 저녁은 굶는데요. 그러면 금요일에 쓰시든 하루는 하루는 네. 치팅데이. 네. 그거 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안 그러면은 무너져요. 무너집니다 네, 이게. 무너져요. 그래서 아예 극단적으로 확 줄이고 차라리 뭐 라면을 뭐 한 끼 먹든지 뭐 이런 식으로 줄여놓고 하루는 좀 그래도 좀 돈을 쓰는 거를 좀 하셔야 좀 오래 갈 수 있다는 거. 어쨌든 250씩 저축하시면은 앞으로 대출은 갚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신용 대출이 1,000만 원이고 수리비 2,300만 원 지금 남아 있는 저기 상태네요. 원금이 없고 이제 쭉쭉쭉쭉 불어나니까 2,800 그 본인도 지금 얼마가 정확히 이분들이 청구를 하는 건지 확인하면서 오늘 청구를 저기 근데 한 달에 확인해 200만 원 보셨거든요. 정도 모으면 네. 1년 반이면 다 충분히 가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루 2만 원 그리고 목장갑 이런 것도 사셔야 되니까 그거는 뭐 어차피 네. 큰 돈 들어가는 큰 거 돈이 아니고 그다음에 아니니까. 먹을 거 아껴서 그걸 살 건 아니니까 그건 마음대로 쓰셔라. 그러니까 네. 월세나 그런 목장갑 사시는 거 이런 비용들은 아낄 수 네. 있어야 아낄 수 있는 거 아니고 그건 쓰시되 계산상으로 해보니까 최소한 150 정도 이 모을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스텝을 밟아서 일주일에 한번 15만 원 내로 쓸 수 있는지 2만 원씩 7일 그리고 한 달 그렇게 살아보고 45만 내에서 컷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한번 한 달 살아보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150에서 200 본인이 일요일까지 일한다면 더 벌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계획을 잡으면 그래도 급한 불부터 조금 차근차근 끌 수는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꺼 나가면 일단 압류된 통장부터 좀 풀고 그렇죠. 풀면은 뭐 그 안에서 지금 현금을 이렇게 갖고 있으면 네. 그럼 불안하기도 하고 네. 뭐 보이면 또 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 압류 풀고 통장에 뭔가 넣을 수 있는 그거부터 해결을 하고 1번은 사실 그거죠. 건강보험료. 네. 그건 체납된 거 이게 얼마인지 확인해가지고 이것도 밀어야 돼.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 아프거나 다쳐가지고 어디 그렇죠. 병원 그렇죠. 가면 그게 생돈이 또 그것도 나가니까. 또 큰 돈이고 분명히 부상을 입으시든 뭐 아프실 일이 있을 거예요. 이 네. 일 자체가 힘들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해결하려면 그거 말씀은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분이 차가 없죠? 없어요. 네. 뭐, 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해놔야 자전거 되는데. 사는 거 어떨까요? 지금 겨울이라서 좀 그렇긴 한데 에휴. 저도 이제 옛날에 이제 아껴 볼 때 네. 뭐라도 나한테 나름의 힐링의 어떤 포인트가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기댈 구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거 감옥으로 만약에 생각하면 네. 감옥에 무기징역 수면 감형 없는 무기징역 수다. 그러면 의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뭐라도 이렇게 탈옥 준비를 하고 있다면 숟가락이 이 벽이 조금이라도 1mm씩 들어가는 그 맛에 아. 뭐라도 뭐 이렇게 준비를 하든지 할 텐데 네. 이게 사실 어찌 보면 이게 감형 없는 감옥일 수도 있거든요. 금전적인 감옥. 그럼 무언가 내가 기댈 곳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근데 요 지역에 계시다고 하셨으니까 네. 어쨌든 도시에 계시니까 네네. 자동차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봐도 한 뭐 중고나라나 이런 데 가면 10만 원짜리 뭐 이렇게 자전거라도 하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건강
건강도 좀 챙길 겸 해가지고 필요한 겸 뭐 취미생활 겸 한 번씩 뭐 쭉 이동 타면서 겸. 뭐 가서 뭐 저 동네 가서 밥도 한번 먹어보고 뭐 굳이 술을 막 먹고 이제 혼자 집에 있으면 우울해지니까 뭔가 좀 나가서 사람들과 친해지지 않더라도 사람들 속에 같이 있다가 오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지 않을까. 자전거가 근데 걱정되는 건 우리나라는 또 이제 자전거는 훔쳐가는 원복동의 나라죠. 목동에 노트북은 안 훔쳐가지만 자전거는 기회만 보고 있다. 호시탐탐. 이제 딱 큰 맘 먹고 사는데 이거 한 이틀 탔는데 누가 아니 꼭 체인도 같이 꼭 사시기를 바라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자전거라도 하나 있었으면 그래도 뭔가 좀 사람들을 좀 보러 가긴 해야 되고. 제가 봤을 때 여기 TV도 없고 TV도 거의 없거나 뭐 아주 열악한 그 거주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핸드폰 보면서 막 이렇게 우울함이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뭐 이런 생각도 있으니까 좀 나가서 좀 이렇게 바람도 쐬고 하는 거 나쁘지 않다. 그러면 또 기분도 전환도 되니까 돈 안 드는 힐링 방법을 좀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분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루에 저녁 식사, 담배, 술 포함해가지고 2만 원 이내. 뭐 술은 얼마나 드세요? 좀 줄이세요라고 말씀드렸죠. 먹어봐야 일주일에 2번이라고 하셨으니까 의존이 되지 않는 수준에서 일주일에 15만 원을 끊고 그렇게 따지면은 하루에 저축이 가능한 건 13만 원입니다. 그러면 주 5일 근무라도 260만 원이고 고정 지출 47만 원 빼고 나면 최소한 월 200씩. 근데 주 5일이 아니라 이분이 전 토요일까지 일할 건데요라고 하셨으니 그렇게 하면 플러스 알파예요. 그렇죠. 그럼 한 70만 원 더 가능한 거니까. 근데 그건 너무 몸 상하지 않게 너무 지치지 않게 조금씩 해나가시고 여기에서 이제 해야 될 거 신한은행 채권이 연체가 오래된 것들은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도 받을 생각 안 합니다. 3년 이상 지나면 이거 떼었다. 그래서 추심기간에 넘겨버리거든요. 어떻게 딜할 수 있나요? 딜이 가능해요. 딜 가능해요. 원래 그러니까 1,000만 원 정도면 이거를 채권 추심기간 뭐 신용보증회사 이런 데다 넘길 때 한 30% 가격이 넘깁니다. 300만 원에.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300만 원을 사가지고 1,000만 원 받을 생각을 하죠. 그런데 1,000만 원 못 받게 생겼으니까 야 이거 한 500이라도 받아볼까? 이런 쇼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 그게 한 3년 4년 연체돼야 가능한 소리입니다. 근데 지금 이분은 2019년 정도인가 2018년 정도에 발생한 거라서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2018년인가 7년이라고 하셨구나. 그러니까 이게 일부 뭐라죠? 협상 협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될지 이거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되고 보험사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2024년 8월까지 상환해야 되는데 얘기를 하셨대요. 지금 쌓여 있는 게 한 2,500, 600이 700이 되는데 그 중에 얼마를 갚으면 나머지를 없애주겠다. 그래요? 왜냐하면 저쪽 입장에서도 못 갚는구나. 안 갚는 것보다 낫다. 안 갚는 것보다 나으니까 이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해줄게. 근데 그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저 말이 진짜인지. 왜냐하면 그 소멸시효 연장하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일부만 갚아놓고 또 확 하면 10년으로 또 길어지니까 그것만 확실하게 확인을 받아가지고 일단 그러면 급한 거부터 끄자. 건강보험료 미납된 거 이런 거 해결하고 그다음에 한 달 정도 굴려봐가지고 내가 돈을 얼마나 모을 수 있는지 진짜 200만 원, 250 모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신한은행 채권을 먼저 갚을지 뭐 보험사 채권을 갚을지 아니면 동시에 조금씩 갚아 나갈지 해서 압류도 풀고 통장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아까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쿠팡에서 알아보셨어요. 전자레인지 얼마라고 친절하게 알아보셨는데 쿠팡 사용을 못해요. 쿠팡을 못 삽니다. 쿠팡을 못하고 있어요. 중고나라 직거래 하셔야 되면 당근마켓 직거래 하셔야 되니까. 참 이렇게 사실은 계좌 개설이 안 되면 이렇게 힘들구나. 근데 뭐 27살에는 다 갚을 수 있을 거니까. 충분히요. 다 갚고 나면 그래도 뭐 나이가 젊으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뭐 본인이 이런 걸 한 거에서 뭐 기술을 좀 잘 정립하셔가지고 또 뭔가 팀을 꾸려서 자영업처럼 이제 나가실 수도 있고 어떻게 또 인생 풀릴지 모르니까. 우선은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있는 것부터 좀 정리하자. 근데 이왕 정리하는 거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딜을 해가지고 깎을 수 있다면 깎아보자. 깎아보고 꼭 통화를 좀 녹음 좀 많이 하시고 증거 자료 같은 것들도 항상 좀 남겨 놓으시면서 그렇게 해서 좀 금액을 빨리 갚고 그 다음에 이제 새 출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분은 제가 이렇게 추적하면서 어떻게 상황이 되어가는지 뭐 봐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해주실 거는 댓글로 좀 힘 좀 주세요. 이분 지치지 않게 응원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지할 데 없는 분들이 보내주시면 또 저희가 다 하진 못하지만 일부 또 선정된 분들이 한해가지고는 최대한의 좀 노력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면 답이 안 나오는 게 이렇게 열어놓으면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끙끙 앓지 마시고 끙끙 앓아봐야 속만 아파요. 맞아요. 그리고 또 댓글에 또 달아주는 분들의 또 내용에 또 힘을 받기도 하니까 댓글 다는 분들도 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